자, 이번 시간은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는 16조 중기계획의 수립. 출제 유형은 통상 일반 사지선다형이나 박스형의 원칙형, 상황형으로 날짜를 가지고 한번 상황형을 준 적이 있어요. 직장예비군 중기계획이나 지역예비군 중기계획이나 책임관계하고 통보 책임만 약간 틀리지 절차는 비슷하고, 오히려 직장예비군 중기계획은 좀 간단합니다. 자, 1항은 직장 중기계획 수립 책임, 직장장이나 대표자가 작성을 해야 된다. 2항은 중기계획 수립 기간, 3항은 중기계획 확정과 수정, 4항은 중기계획 확정 변경 시 통보 책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4항이 가장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 1항 보겠습니다. 1항. 자, 직장 중기계획 수립 책임은 직장은 직장장이고 통합 직장은 그 대표자가 매년 직장 중기계획을 수립하라. 지역하고 동일하죠. 책임관계만 틀리죠. 2항은 지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조심해라.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65. 지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응용용으로 나온다면은 2022년도 수립할 중기계획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다. 그럼 2022년도 중기계획은 언제 수립하느냐? 수립되었느냐 하면은 최초 2016년에 작성이 됐는데, 나중에 훈령으로 가면은 중7 도6 장기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7 도6 장기구를 지금 미리 용어를 외워 놓으세요. 중7 도6 장기구. 그때는 이제 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중기계획 확정과 수정인데 그냥 거쳐 확정하라. 즉 협의회를 거쳐 확정해라. 그래야 말이 없다 하는 거죠. 수정 또한 같다. 이 문장은 오답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4항이 이제 오답이 잘 나오는데, 중기계획 확정이 되거나 변경 시에 통보 책임을 물어보는 하는 겁니다. 통보 책임. 즉 수임장한테 통보할 책임은 직장장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직장예비군 부대장이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연도계획의 보고 책임은 직장장이나 대표자예요. 이게 차이죠. 중기계획 보고 책임은 직장예비군 부대장이다. 연도계획 보고 책임은 직장장이나 대표자다. 그리고 시기도 직장예비군 부대장은 중기계획을 지체 없이, 그런데 연도계획은 12월 31일까지. 이 두 개를 서로 잘 바꿔요. 자, 사항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통합직장 대표자가 생략됐을 경우에 직장예비군 부대장은 중기계획 확정이나 변경되었을 땐 지체 없이 관할 수임장에게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이 편성된 경우는 그 지역 기업체, 단체, 기단체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 책임이 누구예요? 이렇게 생략되면 직장예비군 부대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단체에 대해서 통보 책임은 대표자다라는 것을 구분을 좀 하십시오. 자, 연도계획은 1항은 직장연도계획 수립 책임이고 2항은 통합 직장 예비군 부대만의 연도계획에 포함할 사항의 중점입니다. 3항은 직장장이나 대표자가 언제까지 수임자에게 통보하느냐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1항에서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면은 연도계획이구나. 매년 다음에 직장 육성 지원 계획이다. 매직 다륙이다. 자, 2항에서는 연도계획 작성은 육성 지원 안을 준용하라는 거예요. 안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합 직장 예비군 부대에는 연도계획에는 급후복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안통 급후복 잡아놓으십시오. 안을 준용하되, 아직까지 뭐 오답은 안 나왔지만 이거 육성지원 이거 청소를 준용하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후생 복지에 관한 것은 통합 직장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일반 직장은 그 소속 해당 정직원이죠. 정직원이니까 모든 직원한테 급여 후생 복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이것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회사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통합 직장은 급여 후생 복지를 이게 포함이 안 되면은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후생 복지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 통합 직장 예비군 부대의 연대장이나 여단장은 없죠. 연대장들이 아무래도 자기 소속 직장이 아니고 통합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좀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요.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산업단지가 편성되어 있는 그 산단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굵직한 회사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좀 조만한 회사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내는 돈이 적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통합 직장 연도 계획에 꼭 급여 후생 복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통합 직장 생략 들어가면 안 된다. 자, 3항은 수임자에게 통보 시기는 아까 중기계획 통보와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중기계획 통보 책임은 직장예비군 부대장이다. 연도계획 통보 책임은 직통이다. 직장은 직장장이, 통합직장은 대표자가. 언제까지? 중기계획은 지체 없이. 연도계획은 12월 31일까지. 보고는 수임장에게. 모두 수임장에게. 응용형으로 출제가 됐던 게 12월 31일까지 수임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10월 14일에 통보하였다 이렇게 출제가 처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응용형에 그 당시는 전혀 숙달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10월 15일에 통보했다. 이건 이제 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응용형이 숙달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문장 보면은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자,
자, 다음은 1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직장 육성 지원. 원칙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1항의 회칙 이게 5가지인데 이게 공부하실 때 기, 계, 방금, 예관, 지시, 지원, 보독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심의사항을 섞어서 출제를 많이 한다고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자, 그래서 1항은 통합직장의 회칙의 재정 시행을 얘기를 한다. 2항은 회칙 포함 사항 중 대표자가 수행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3항은 대표자의 의무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자, 1항은 세부적으로 보면요. 공부를 일단 회칙이다. 이게 규칙이 아니고 회칙이다. 통합직장 대표자만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직장 예비군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직장장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자, 회칙에 포함될 사항은 기, 계, 방금, 예관, 지시, 지원, 보독이다. 그래서 이게 이 심의사항이 벌써 여기서도 보면 육성만 심의사항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섞었죠. 지자체장 결정사항 뭐라고 그랬죠? 법사정, 법목, 사적, 재능 요구. 그래서 법사정과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잘 출제를 해요. 뭐 구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출제의 특징은 동격인 경우는 앞뒤를 바꾼다. 예비군법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예비군 지원의 방법과 분담금 징수를 분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예비군 육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문장을 바꿔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안 보던 문장이기 때문에 뭐지? 하고 꽂혀버려요, 눈에. 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2항은 중요한데 뭐 그렇게 출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표자가 수행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럼 여기 5가지 중에서 분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예산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 즉 돈 관리는 대표자가 하라는 얘기예요. 돈 관리를 잘 하라. 그래서 지금 기계 방금 예관 지시 지원 보도 있지만 대표자가 수행할 사항은 돈에 관련된 분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예산 관리 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방법은 필요 없다. 분담금과 예관 지시만 통합직장 대표자가 수행한다. 라고 공부를 하세요. 자, 3항이 출제됐을 때 많이들 틀렸어요. 3항이 통합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하고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데 한 번은 이 의무사항을 제한사항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틀렸습니다. 자, 19조 감독 보겠습니다. 19조 감독은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출제가 되면 비교할 게 많아요. 그래서 1항, 2항, 3항을 각각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항은 총군군이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적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처음, 해적사령관은 처음이자 끝으로 한 번 이렇게 등장하고 모든 법에서 한 번 등장 안 하고요.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다가 여기 하나예요.
나머지는 해병대는 말한다.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병대는 말한다라고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독립으로 보는데 여기서만 포함한다. 이거 하나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1, 2, 3항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공부를 하실 때는 총군군은 지적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장선의 검사 간필처 있다. 자, 재량 규정이죠. 그 다음에 2항은 지자체장은 지적집을 위하여 소속 공으로 하여금 장선의 검사 간필처 있다. 수임장은 지적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원활한 육지를 위하여 누구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뭐를 장선의 검사 그런데 의견 제시 또는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간필처 있다. 서로 비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끝말을 조심해야 돼요. 끝말을. 있다를 없다로 주면은 여러분들이 못 골라요. 이거를. 답을. 이거 통상 사지선 대형으로 있다를 없다로 이렇게 주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손 들어요. 교수님 여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쩍 다가가서 있다를 없다로 이렇게 찝어주면은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합니다. 근데 최근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과거에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출제 유형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추진실적 마지막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원칙형으로 출제가 다른 문장하고 섞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1항은 수임장이 국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사항. 그리고 2항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및 협의회 보고사항. 그래서 1항은 수임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는데 언제 보고하냐? 매년 1월. 자, 다일국, 매일국 5개 암기하라고 그러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통보. 다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아직까지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지만은 추진 실적과 완료된 경우를 더 바꾸면 고수당 문제가 돼요. 말이 완전히 틀려지죠. 2항은 지자체 및 협의회의 수임장이 보고해야 되는 건데 공부하실 때 완료 지체업 하십시오.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로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라. 그래서 이제 오답은 이걸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맞게 출제가 돼요. 그러든 여러분들은 완료 지체업 잡으시면은 다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비군 육성 지원 규칙까지 해서 총 모든 예비군법이 강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저의 중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법, 령칙을 제목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은 법대로 위치를 잡고 령은 령대로 칙은 칙대로 위치를 잡아야 예비군법을 개관을 전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 항별로 요거 그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개요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요를 캐치하면 암기는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이하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 중에서 특이하게 나온 부분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면은 예비군법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령칙을 각각 제목을 외워라. 그리고 위치를 잡아라. 그리고 항별 개요를 잡아라. 그리고 개요를 잡으면은 내용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면은 답도 그냥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하게 응용형이나 상황형이나 변칙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비문법은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비문법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